AI 시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육아의 해답을 찾기에 세 명의 40대 가장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티타임 한타까리 지금 시작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한타까리의 김막스 우공 정대만입니다. 예, 지난 1부 이어서 2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공 선생님은 친구나 이제 40대 동년배들한테 어떤 뭐 만남에 AI 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들 많이 나누세요? 저는 그 대만님이랑은 다르게 만났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못 나누는 것 같아. 근데 또 돌이켜 보면 내가 친구들 얼마큼 자주 만나지? 라고 싶으면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는 것 같아. 뭐 이게 만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만나서 못하는 게 아닐까? 그 슬픈 얘기.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지만 이 큰 파고를 개인이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 파도를 올라타는 법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뭐 투자를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런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모여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주제가 됐었던 거고, 40대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은 우선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기에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아. 슬픈가요? 이거는 너무 새드한 얘기인데. 음. 너무 슬프죠. 그건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쵸, 그런 그쵸.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 요즘에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다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어리잖아요. 근데 그 교육 방식이 100년 전이랑 50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지? 라고 하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그게 더 괴물화가 됐다고 봐야 되나?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공장에 가서 매뉴얼을 잘 읽고 그 방식대로 프로세스를 숙지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체계에서 오늘날 우리 교육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산업화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인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의무교육이 생겼는데, 지금의 의무교육은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99%의 실패자를 양성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육이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뭐 10%가 줬으면 지금은 의대 아니면 다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의 자원으로서 혹은 우리 자녀를 바라봤을 때 1%를 위해서, 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은 나한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의자거든요. 그럼 우리 자녀가 설사 의사가 되고 싶은 굳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라가 보면은 좀 고민스럽거든요. 특히 이제 사업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괴물화된 산업화 시대의 유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뭐 하는 짓이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들긴 해요. 답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나누는 것 같아. 자녀 교육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저도 답은 없지만 그런 좀 정답은 아니겠지만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은 저는 40대가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20, 30대는 혼자거든. 근데 40대 넘어가면 이제 요즘 결혼 늦게 하고 자녀를 늦게 나니까 애가 있고, 또 애도 사실은 40대는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아니면 뭐 빨라야 중학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AI 시대 보면 다 2030년, 2035년 얘기하면 결국엔 그들이 사회 나가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점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 얘들아 미안한데 네 애비도 내가 내 자신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인생들까지 진짜 책임을 져가지고 방향을 지어줄까? 그게 되게 복잡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40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를 나눠요. 좋건 싫건 간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공부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미적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소위 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뭐 10명이 됐던 11명이 됐던 이 사람들에 대한 X가 됐던 기사가 됐던 팟캐스트 계속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베팅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갈 거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갈 거고 사실 저는 이제 제 자녀를 이제 대안학교를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분한테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최근에 팍스뉴스에서 고등학교 애들 책을 못 읽는데요, 지금요. 리터러시가 완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지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글로벌 왜냐면 모든 교육의 표준이 사실 미국에서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국이나 산업혁명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가 잘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1800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 공장식 공부를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낫죠. 뭐 저번에 어떤 교수님 얘기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과 이름을 그렇게 자주 바꾼대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근데 그래도 하버드는 한 번도 안 바꿨대. 그러니까 그쪽은 뭔가 역사 전통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트렌드가 너무 강하잖아요. 난 저번에 그 7살 아이들 무슨 뭐 의대 뭐 그거 무슨 뭐 학원 고시 보러 그거 보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거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나오면서 엄마들이 얘들아 이런 모습 보면서 맞는 건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40대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고 사실 저희가 오늘 팟캐스트를 만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 40대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봐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냐 보는데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 이런 것 같아요. 정대만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하나 꼬집어내는 거죠. 게임에 들어와라. 그리고 게임에 들어오는 건 입장료가 있겠죠. 그게 예를 들면 챗GPT 구독료가 됐던 뭐든 간에 그 게임에 임하라는 거고 우리 우공 선생님이 말씀했던 거는 뭐냐면 완결한 경험을 탑재를 해라 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어서 우리가 커리어를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커리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고 하면 AI 시대에는 지금도 이직에 대한 부분이 아직 슬로우한데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저도 이제 대기업 출신이었잖아요. 계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25년 그 한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직을 하고 싶어서 레주메를 갖고 오신 거예요. 쓸 수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이게 뭐 제 독려하는 건 아닌데 저는 완결형 경험에 대한 하나의 축이 뭐냐면 저는 이직이 많이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서 그 다양한 경험이라는 게 한 회사에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 특히 얼리 40대 초반 같은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나오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다면. 그 본인이 뭔가 어스파레이션이 있다면 뭔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회사에 요구했는데도 안 해준다고 하면 한번 나와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막스님은 여태까지 이직을 몇 번 하셨어요? 7번 했죠. 오, 네, 7번 했죠. 네. 저도 이번에 하면 7번째인 것 같아요. 우공님은요? 저는 4번째. 그러니까 많은 거거든. 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여기서 있는 건데 최근에 제가 좋아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 얘기가 너무 와닿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우리가 데일리로 매일 우리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보면은 내가 어제 봤던 팟캐스트 혹은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하고 나눈 이야기 이런 데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라는 결국에는 그 단기잖아요. 우리는요. 장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공통점이 뭐야?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완결형 경험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약간 주제가 뒤쪽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거냐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팟캐스트 분들 저는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통해서 그래서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더 많이 구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우리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완결형 경험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저는 철새처럼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직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정대만님 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시점인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부터 그 와우라고 하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이직하고 되게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들어봅시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와우를 하다 보면 이제 공격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던전에 클리어해요. 그럼 그 안에 굉장히 어려운 몬스터들이 있고 공략법도 있고 그러면 뭐 25인 공격대, 10인 공격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 몬스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몬스터가 보상을 줘요. 그럼 난 레벨업을 하고 더 센 아이템을 손에 갖고 더 어려운 던전을 가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보상을 받고 여기 사이클이 계속 순환이 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직을 이제 처음 성공한 해에 그때는 이제 제가 연봉을 2천만 원을 높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처음 커리어를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하면서 이제 jQuery가 이제 아시는 분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jQuery를 다 쓰던 시대에 앵귤러라는 게 처음 나와서 앵귤러를 제가 장착을 하고 세상에 나와서 쉬운 던전을 하나 깼더니 보상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게임이 되는 거였어? 그 다음에는 리액트라는 게 나왔네. 리액트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 또 2천만 원 더 주네? 이렇게 되고, 클라우드가 나왔네? 뭐 4천만 원을 더 주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지금도 플레이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성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면 사실 개발자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쉽잖아요. 그거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거는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진짜 그 와우에서 던전 깨듯이 던전을 클리어하고 더 좋은 보상을 갖고 더 좋은 아이템을 가져서 더 어려운 던전을 계속 도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던전을 깨다 보니까 이직을 이제 7번을 했네요. 7번을 총 했고 그리고 어려운 던전에 오면은 정말 고수들을 많이 만나서 더 좋아요. 이제는 던전에 들어가도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눈빛 싹싹 하면은 서로 말이 통하니까 옛날에 이제 레벨 낮을 때 쉬운 던전도 되게 어렵게 클리어했는데 지금은 이제 딱 눈빛 맞는 사람들하고 어려운 던전 가도 우리 뭐 밥 먹으면서 우리 이 던전은 이렇게 클리어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으로 접근하면 이직이 꼭 무서운 걸까? 요런 식으로 저는 이직을 접근을 하니까 이게 게임 같고 그리고 사실 와우에서는 제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서버에서 이름난 저는 이제 법사 캐릭이었는데 어울리시네요. 법사 캐릭으로 열심히 해도 저는 원딜입니다. 원딜. 정대만도 원딜이라서 나는 외모 때문에 정대만 하는 줄 알았지. 저는 원딜러라서 근데 아무튼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사실 게임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몬스터는 공략이 어렵네. 다르게 공략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냥 또 어려운 챌린지구나 정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회사 일로 데미지를 별로 안 받는 편이에요. 그렇죠. 저도 사실 보면은 한 네 번째 이상 지나니까 솔직히 컬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이고 또 어디든 갈 수는 있겠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이직을 할 때 저도 사실은 뭐 제가 갖추고자 하는 역량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되면 이런 역량을 갖고 싶은데 이 역량은 여기보다는 저 회사에 가면 좋겠다. 사실 그 관점에서 저는 이직을 많이 했었어요. 저 회사를 가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줄 거고 이런 역량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뭔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결국엔 그게 아까 계속 오늘 띠인데 완결형 경험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경험에 그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A부터 C라면 그때 가면 D, F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결국에 인생이라는 게 Z까지 만드는 거네요. 보면 완결형이라는 게. 우공 선생님은 어떻게 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인생에 좋은 일이 발생할 확률은 1000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왜 때문에 이래 진짜. 제가 그걸 이제 유아기적 사고를 버리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야, 너 마스크맨 뭐 할래? 난 레드. 나도 레드인데 다 레드를 하고 싶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마스크맨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아기 때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나는 특별한 것 같고 나한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성장을 해서도 유아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한테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야. 나는 좀 다를 거야. 안 그렇거든. 그래서 그냥 확률적으로 놓고 보자라는 거죠.
과연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질 확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못 갔기 때문에 부러운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50년대 우리 아침 인사 모였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때는 밥을 잘 못 주무셔. 먹으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럼 아침에 내가 이 밥에 고깃국 먹었는데 그러면은 대단한 집인데? 라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침 인사 그렇게 하지도 않을 만정 나 오늘 흰밥에 고깃국 먹고 왔어요. 그러면 다들 무슨 당 걱정하잖아요. 그렇지. 어? 혈당 스파크 떴겠다. 웬 TMI 어. 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거고 그 가질 수 없는 게 나한테 일어날 확률이 몇이나 될까? 근데 그것만 보고 사는 거는 전 인생이 너무 슬퍼 보여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까 창업 경험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는 그때 매우 객기 어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였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전 회사의 이제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냥 여기서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나가면 성공할 것 같아? 개고생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때 그분한테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도 제가 나름 객관화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성공하려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 지점이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부적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종착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이 모이는 종착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성공의 종착지에 제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있는 종착지로 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차이점은 거기서 제가 제 매니저를 만나겠지. 그럼 얘기하겠지. 야, 안 된다고 그랬잖아. 결국 여기서 볼 건데 그거 왜 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 대답은 뭐였냐면은 팀장님은 여기까지 오면서 매일 이 그지 같은 진흙길, 이 그지 같은 사람들이랑 내가 이 길을 맨날 가야 돼. 라고 해서 온 거고 저는 그 길을 벗어나서 저 산에는 뭐가 있을까? 저 산 건너편에선 내가 뭘 볼 수 있을까? 가면서 고생 오질나게 하는 거지. 근데 갔는데 별게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때마침 굉장히 아름다운 해가 뜨거나 석양을 보거나 그런 것들은 제 인생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운 좋게 이제 그런 선택들이 너무 의미 없지 않게 돼버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채방에서 막 영상 같은 거 주잖아요. 그래서 세르게이 브린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까 이제 자녀 교육의 연장선에서 물어보면은 세르게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겠다 미래가. 그냥 좋아하는 거 하다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게 전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 너무 이걸 해야지 내가 성공할까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든. 1000분의 1, 만분의 1. 그러면은 그 성공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저는 아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딱 가르쳐 주고 싶은 약간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구조물이 있어요. 첫 번째 그 근간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문맥의 이해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정답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야,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구는 게 좋아라는 게 정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한테 매너 없게 구는 사람한테는 따끔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라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애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라라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 문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단호하게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팀워크가 중요한 것인가라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맥을 읽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던 거고 때로는 문맥을 보지만 가치 판단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정의하는 혹은 나를 뭔가 움직이는 가치가 뭐지? 라는 게 저는 근저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내 인생의 이제 구조에서 첫 번째 밑에 깔려 있는 주석돌 같은 거고 그 위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우리는 항상 세 가지죠. 세 가지. 한국인은 세 가지죠. 가지죠. 3, 4판. 아, 나 진짜 이거 네 가지로 곧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실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아, 또 하필이면 세 가지네.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오늘 다 생각이 날지 모르겠다. 이게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라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퀄리티 맥스 퀀터티 아니 퀀터티 맥스 퀄리티인 거죠. 우리 같이 범인들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머리가 좋지가 않잖아요. 시도를 해야 돼. 시도를 해야지 좋은 산출물이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돌아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100번 하면 될 가능성이 없어. 1000번 하면은 한 번 될 수 있잖아요. 10,000번 하면은 10번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말하는 그 퀀터티라는 거고요. 퀄러티라는 거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2번 반복하면은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럼 확률이 원래는 1000분의 1이었는데 1000분의 1.5, 1.7, 1.8 이렇게 올라가면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렇다고 꼭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제 마지막 그 위에 있는 윗돌의 마지막이 뭐였었냐면은 성공은 성장이다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경험에서 돈 얼마 벌었어? 그래서 회사에서 뭐 직위가 얼마만큼 올랐어?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까 얘기했던 1000분의 1, 만분의 1 확률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산에서 봤던 일몰 같은 거, 내 마음속에 남는 거, 울림이 있는 거 그런 게 있으면은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뭐야 우공 선생님이 본인이 약간 좀 아까 뭐라 하셨지 본인을 좀 네거티브하게 미래를 네거티브 본다 부정적으로 본인을 본다고 하는데 사실 듣다 보면 또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진짜 좋아하는 형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연락을 많이 하고 있고 박사야. 근데 제가 그 형이 이제 했었을 때 프로젝트를 이제 들어갔었는데 저한테 책을 하나 추천해 준 책이 지금도 그 책이 그때 10몇 년 전에 산 책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L.A.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있어요. 사실 그 책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울림이 있었던 거였어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을 바꿔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강남역 사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성공을 이제 부로 얘기하겠죠. 한남더힐. 한남더힐, 뭐 자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향후의 AI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성공의 정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그게 저는 첫 번째일 것 같고 아까 그 성공이고 성장이라는데 사실은 성취는 성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성취는 성장이다. 예. 그게 결국에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일 수 있겠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성장하면 되는 거야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소유나 존재에서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소유 중심적인 삶, 물질, 외적 성취. 이게 우리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공인 거고. 이제 존재 중심, 내적인 성장, 관계, 경험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완결형 경험이라는 부분이 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보다는 내적적인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존재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두 분을 설득하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는 AI 시대에서는 인간이 성공한다. 인간이 이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 내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에 클로드에서 뭐 지네들끼리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 레드 버튼 누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직을 전 접근하는 부분도 지금 두 분이 만드신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내적인 동기에서
경험과 관계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이직은 저는 되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AI는 저도 최근에 1년 전에 다시 이직을 했는데 제가 이직을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AI였거든요.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경험이 내가 앞으로 도래할 AI 시대에는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뭐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 회사에 직접 가든지 투자를 하든지. 근데 저는 이제 한 30대 정도 되면 특히 40대 초반 정도 되면은 정말 본인이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거나 좀 철학이 있으신 분이라면 역량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이직 같은 걸 좀 트라이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좋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어질 이제 주제인데 투자예요. 투자. 그러니까 저는 요즘 오면서 1타 2피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타 2피. 쓸. 이 진짜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이제 IT 회사인 거고 AI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할 때 저희가 보는 자료나 보고 자료나 내가 쓰는 보고서나 내용들이 사실 AI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저한테 되게 좀 좋은 뭐라고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함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실 아까 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커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윈도우 커서 알지. 그 커서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그잖아요. 어떤 애들 가가지고 야, 너 제미나이 프로 2.5 써봤어? 그러면 제미나이가 뭐 2.5까지 있어? 이런 거. 야, 클로드 4.0 뭐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어떤 누군가가 AI에 대해 관심 있다고 하면 프록시로 리트머스 테스트가 뭐냐면 버전을 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팟캐스트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내용을 듣고 있냐.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이자 포인트 오브 뷰거나 그게 결국엔 세계관이니까. 그러니까 투자로 돌아오면은 저는 진짜 액티브하게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두 분은 AI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 정대만님부터 AI 투자에 대해서 한번 좀. 일단은 이제 저는 아까 지나간 얘기였지만은 이제 비상장 주식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주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회사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비상장 주식을 한국에서 취득하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그 직접 매입은 어려우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직을 하면서 이제 AI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직을 결심을 했는데 직장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하지 않고도 AI 관련해서 AI를 하는 회사의 주식을 획득하는 방법은 이제 RSU 회사에서 주는 주식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 제가 일부러 급여보다 주식을 더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고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받은 상태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유명하잖아요. 엔비디아 본사에 가면 슈퍼카 전시회장 같이 돼 있다. 근데 다 엔비디아 직원들은 창업을 하지 않고 엔비디아를 다니면서 RSU를 열심히 모으고 안 팔았더니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은 순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총 1위를 이제 2024년에 한번 등극을 했잖아요. 2위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요런 방향성이 되게 좋다. 그래서 직접 투자로는 저는 지금 이제 퇴직연금 계좌 저희가 또 언제 또 다루겠지만 퇴직연금으로는 제가 액티브하게 운영을 하지만 직접 투자보다는 이렇게 RSU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이번 회사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번 회사에서 받은 RSU를 사실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더니 되게 올랐죠.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옮기기 전 회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올랐죠. 저도 이 전전 직장의 RSU를 받았던 거를 아직도 안 팔고 있는데 꽤 쏠쏠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약간 이제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옛날 했던 말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시장의 등락을 보고 왜 조금 오르면 팔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RSU라는 거는 약간 번거로움이 이제 끼니까 바로 팔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의도치 않게 장기 보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보유가 주는 혜택들에 눈을 뜨게 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RSU를 주는 회사가 한국은 거의 없지 않나요? 많지는 않죠. 국내 회사들도 이제
몇 군데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거의 많아요. 이제 네. 뭐 초기 스타트업에서 뭐 네. 미래를 보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 아웃라이어고 이게 소위 그렇죠. 말하는 우리 말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 없죠. 주는 데 없으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주 그렇죠. 이런 우리 사주. 우리 사주. 하지만 한국은 이제 또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지 우리 사주는. 그렇죠. 저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건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사주 나올 때는 뭐 좋을 때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유명한 요즘에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조롱도롱이다. 조롱도롱이다. 국장이 있죠. 워낙 안 예, 좋았어서 거리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가 두 분께는 항상 제 코트가 있잖아요. 그 우리 카준의 차무식 선생님께서 하셨던 영사님 제가 관심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으면 어떻게 찾게 되거든요. 그 예전에 사실은 그 정대반님이 저한테 해외 비상장수지 말씀하셔가지고 알아봤더니 대원님 제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있더라고요 루트가. 네. 그 ETF 펀드도 있고 그것도 사실 근데 미국에 계좌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우공 선생님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이 있으세요? 투자에 관은 많이 벌고 싶다. 그게 아까 대표님 얘기했던 천분의 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표적으로? 아니 네? 그냥 생각은 많이 벌고 싶다. 그럼 투자를 한다고 가능하지 하면. 뭐.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막스님 기다리면서 대만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거를 내가 너무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은 회사 일은 되게 꼼꼼하게 해. 이런 거 막 아까 전에 대만님이 회사 일 재밌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와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전략 시뮬레이션 같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요일 저녁이 되면은 한 주에 뭐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너무 재밌어. 직장인이네 직장인. 응.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즐거움과 정교함을 갖고 하는데 근데 저는 직장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예를 들면 저보다 이제 연차 낮으신 분한테 전셋집에서 도배하지 말라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장판 깔고 도배지를 왜 하고 있냐고. 집주인 나가라고 했을 때 딱 간편하게 챙길 것만 하고 있다가 뭐 책 몇 권 들고 나오면 되는 거지. 거기서 뭐 내가 평생 내 집인 것처럼 도배질 하고 있냐고. 이게 이제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생각인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제가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전에 대만님 만나고서 인생에 중요한 게 많은데 내가 거기는 이 직장 일을 재미를 갖고 하긴 있지만 그거만큼 뭔가 정교하지가 않아. 그건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오면서도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챙겼냐 저건 어떻게 되냐 이러고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한테는 난 이렇게 전화를 안 할까? 이게 내가 과연 내 삶의 이 뭔가 중요성을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좀 바꿔보고 싶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투자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약간 피기백 라이딩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우리 대만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도 좀 뽑아내야죠. 뽑아내고 음. 그리고 그 뽑아낸 것들을 이거 만약 팟캐스트 듣는 분이 있으시면 저의 뭔가 이렇게 눈높이 높지 않거든. 투자가 됐던 아니면 뭐 기술에 대한 이해가 됐던 그걸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그 레벨을 좀 맞추는 그런 목적도 좀 있긴 하죠. 저 사실 투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서재 이제 책을 보면 투자 책이 진짜 거의 반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다 투자를 잘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아실지 모르면 저 유튜브도 하나 찍었었거든요 옛날에 투자 때문에. 망했잖아. 흑역사지 흑역사 완전 흑역사. 예, 근데 이제 사람들 이제 투자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까 우리 정대만님도 피터 린치 방식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AI도 그렇고 요즘은 추종자를 좀 하나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방식을 좀 답습하면서 내 거를 만드는 거. 결국엔 투자 원칙을 만들고
그 투자 원칙은 결국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을 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트레이딩이 아니잖아요. 투기가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피니션은 사실은 진짜 하워드 막스가 이제 책에서 쓴 투자 정의가 뭐냐면 미래의 사건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본을 포지셔닝하는 거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뜨는 거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인간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사이클 있고 심리가 있다 보니까 좋을 때는 하나없이 좋고 나쁠 때는 하나없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없이 좋다고 생각할 때 들어가면 제일 비싼 거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가끔 이제 저는 약간 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무슨 음악을 들을까? 그리고 내 관에다가 어떤 책을 넣어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제사상에 뭘 올려달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책은 딱 한 책이에요. The Most Important Things라고 해서 투자에 관한 생각이라고 해서 하워드 막스가 이제 2012년인가 1년인가 쓰신 책인데 거기에 몇 페이지더라? 뭐 40페이지인가 이게 앞뒤를 보면은 그 말이 있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주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질 때와 주식이 계속 오를 때가 있잖아요. 인간들은 언제가 가장 싸다고 생각하냐면 오를 때가 싸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사실은 냉정히 생각하면 떨어질 때가 싸는 거거든요. 왜? 더 떨어질 게 없으니까. 근데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잡도가 높아지는 게 AI를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관련된 주식들이 변압기, 태양광, 변압기 얘기하면 우리 슬픈 정대반님, 뭐 아니면 뭐 마가 세븐이 됐던 요번에 또 이름 또 만든 거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 만들었던데 마가 세븐 말고 매그니피센트 말고 또 하나 또 만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데, 근데 거기 항상 들어간 애들이 있거든. 엔비디아가 됐던, 메타가 됐던, 구글이 됐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와, 이게 비싼 건가, 싼 건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결국에는 직업이 변한다는 얘기는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요.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어떤 증권, 미국의 증권 애널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심플하대요. 시장은 커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머리에서 상상해 보면은 자동차 시장을 네모로 그려놓잖아요. 네모로 그려놓으면 과거에는 포드하고 누구야 뭐 토요타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전기차가 시장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경쟁사들이 그 시장을 먹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회사들, 어플리케이션, 사스 회사들, 이들이 갖고 있는 현재 시장을 구글이 먹을까?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내가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투자할 때 가장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는 디폴트로 좀 가져가야 될 주식들은 사실 있긴 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긴 좀 좋긴 한데, 근데 사실 노브레이너이긴 하거든요. 그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 얘기를 그냥 해버릴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그럴까요? 궁금해요. 그럴까요, 그냥? 저는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과거에 우리가 IT 히스토리를 보면 전 벨과 IBM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니세프. 어떻게 보면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희생해서 다른 회사를 키워준 회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벨하고 IBM은. 사실 구글도 2023년까지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았었어요. 그잖아요. 다 만들었는데 내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순다 피차이가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세르게이 브린이 갑자기 등장해서 뭐 턴어라운드 시켰는지 모르지만 구글이 지금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예, 정말 대단하다.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번에 우리 정대만 얘기했지만 헬스 부분. 힌튼 교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앞으로 AI가 발전되는 영역에서 가장 큰 영역이 헬스를 보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구글에 대해서 헬스를 보진 않거든요. 그냥 그렇죠. 서치 회사라 보고 있는 건데 그냥 결국에는 저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역량들도 있지만
그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역량들은 혹은 영역들은 사실은 신문이나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투자관은 뭐냐면 기업 몇 개를 찍고 그 기업들을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세하게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어떤 서브 항목들, 서브 종목들을 들여다보는 게 맞고 괜히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뭐 양자 어저께 또 젠슨이 또 양자평균 얼마 안 남다고 그러니까 아이온큐 올라가고 그거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자가 되면 그냥 아이온큐를 뭐 사든지 뭐 다른 뭐 퀀텀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가 있는 회사를 사든지 해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공 선생님 혹시 요즘 투자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크게 투자하는 곳은 테슬라. 왜요? 저는 로보틱스의 시대를 믿거든요. 로보틱스 세대. 휴머노이드의 시대를 믿거든요. 믿는다는 게 어떻게 어느 시점에 뭐 그런 시점까지도 보고 뭐 계세요? 시점까지는 보기 힘들지만 저는 그냥 테슬라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장기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일론께서 너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좀 힘들 때가 있긴 그 하지만 재미죠. 우선은 지금 그 항상 아까 미래 이벤트를 미리 이제 자본을 그 포지셔닝 자본으로 네. 포지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로봇의 시대를 되게 믿고 있고 로봇의 시대로 인해서 촉발된 여러 가지 생산성의 변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변화 저는 이제 마이카 시대처럼 각 집마다 로봇이 하나씩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해요. 네, 동의해요. 그게 설사 가격이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괴롭잖아요. 집에서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걔가 빨래만 개줘도 좋을 것 같아요. 세탁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만 해줘도 그것만 해줘도 저는 이게 만약에 1억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인스톨 페이먼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구독으로. 아니면 그냥 20년 장기 계약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살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모델화해 두고 로보택시로 돌린 다음에 거기 나오는 소득을 다시 휴머노이드의 서브 구독 비용으로 그쵸. 줘가지고 공짜로 쓴다든지. 그런 되게 여러 가지의 뭔가 아까 했던 우리가 또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소비 수단이 아니라 또 생산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미래를 봤었을 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앞서 있는 기술적인 위치 그리고 시장의 위치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베팅을 할 만하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또 주신 것 중에 그 우리 캐시 우드께서 테슬라의 가격은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아멘. 아멘. 제가 믿음이 부족했었을 때 우리 또 캐시 누나가 뭐 영국의 팟캐스트 나오셔가지고 믿음을 주셨죠. 다시 한번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아까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헨리 포드 마차 타던 시대에서 그렇죠. 자동차로 넘어가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만들어낸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바꿨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평생에 하나만 바꿔도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라이프 스타일을 두 번 바꾸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세계에.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라는 게 없을 때 전자상거래를 처음으로 왜냐하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못 믿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암호화해서 이 크레딧 카드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 요 관련된 기술을 사실 아마존이 제일 먼저 만들어내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쿠팡에서 그냥 쓱 밀어서 사잖아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처음 도입한 거로도 큰 혁명인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걸로 이제 서버도 내가 직접 안 사도 된다. 임대해서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우리가 쓰는 뭐 쿠팡 배민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온프레미스로 투자해서 서비스를 하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초기 진입 장벽이 낮춰진 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태어나는 밑바탕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두 번 바꿨죠. IBM이 기업용 시장만 갖고 있던 컴퓨터 시장을 PC, 개인용 PC 시장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PC가 들어가는 시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사람 손에 우리가 오히려 너무 의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길 정도로 두 번 시대를 바꿨는데
그걸 테슬라에 적용해 보잖아요. 그럼 여기는 한 10번 바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그 썰이 길었는데 보면은 화석연료 차에서 전기차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그 광통신으로 되던 인터넷이 위성통신으로 저게도 이성으로 되죠. 바꾸고. 그리고 로켓이 재활용된다는 것도 음. 기존에 없던 거예요. 그 로켓 발사 비용 획기적으로 낮아져. 벌써 이미 2025년 현재 3번 바꿨고 여기다 이제 화성 이주 되고 뭐 지금 준비되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 되고 그러면은 이 모든 플랜들이 다 실행되면 인류 최초로 한 10번 바꾼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제한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 부분 많이 오리지널한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공상과학 소설에서 이런 미래는 많이 예견이 됐던 건데, 근데 되게 특유의 추진력으로 이걸 하나하나씩 현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그냥 장기 보유가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장기 보유가 저는 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돈은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돈은 지금 당장 써야 될 돈이 있을 거고 어떤 돈은 뭐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 쓸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투자를 할 때 특히나 이런 AI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돈을 좀 장기로 묶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주위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아이온큐 주식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저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퀀텀이 가고 저는 퀀텀을 잘 모르는데 아이온큐가 정말 기술적인 우위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냥 사놓고 누면은 그거 진짜 만 배까지 뭐 만 프로까지 갈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AI 직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었을 때 경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고 뭐 이직도 얘기했고 자녀 교육도 얘기했고 그리고 결론 끝에는 우리 팟캐스트에 좀 캐릭터가 됐으면 하는 투자에 관련된 얘기 있으면 뭐냐면 결국에는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공부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접해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게임에 플레이하는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은 저는 챗GPT가 됐던 클로드가 됐던 AI 툴을 쓰는 것도 있지만 주식 한 주 사는 것도 전 게임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AI를 한 주 사고 테슬라를 한 주 사고 이러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갖게 되고 그러면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도 볼 수 있을 거고 들을 수 있을 거고 순달 피차이가 이야기하는 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내 생각을 좀 바꿔가는 기회를 많이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주위의 샘플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하는 세상을 관심 있게 공부하시는 분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사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공부한다라는 거는 몇 가지? 3가지가 있는 건데 그만. 결국에는 저 그 첫 번째의 부분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이 기술이 우리 아까 라이프 스타일도 말씀하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변화가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뭔가 우리가 계획을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가 어떤 철학과 가치관, 관념을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 번에 안 바뀔 거잖아요. 어떻게 바뀌어갈 거냐. 근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래도 사실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이 저한테는 스승이자 선생님이 뭐냐면 원래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먹고자 하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정대만님을 만난 지가 거의 한 4년 5년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특히나 AI나 IT에 관심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책 읽고 매일매일 팟캐스트 읽으면서 얘기하다가 저번에 우공 선생님 제가 얘기할 때 감탄받지 않았습니까? 야, 아니 내가 알던 막스가 아닌데?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누구야?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정대만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렸고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소개 넓은 것처럼 오늘 이 팟캐스트 들으신 분 계신 이제 첫 단추인데 저희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죠, 당연히. 뭐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뭐랄까 좀 트리거가 돼서 야, 저 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한번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진위 여부도 파악해 주시고 틀리면 댓글도 달아주셔서 니네 사기치지 마 얘기도 달아주시고
그럼 우리도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전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씩 한번 그래도 첫 우리가 방송인데 돌아가면서 한 명씩 좀 소감하면서 우리 첫 방송 역사적인 첫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정대만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두 분하고 이렇게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서 거의 한 시간, 두 시간을 이렇게 딱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약간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면이 없진 않은데 또 이 과정 자체도 저희가 이제 좀 정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다 이제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퀀터티 맥스 퀄러티.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게 아마존의 앤디 제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경험은 압축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으셨던 부분은 이제 점점 개선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철학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사실 전 속으로 얘기 들으면서 좀 약간 감동받았었어요.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 여정에서 저도 중간중간에 저만 아는 되게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도착할 지점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같은 사고 패턴으로 서로 다른 경로를 산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반갑고 그렇죠. 좀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또 박학다식을 담당하시는 또 음. 우공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창업을 해봤잖아요. 결국에 일을 만드는 건 사람이더라라는 게 제가 배웠던 가장 큰 배움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내 논리가 얼마만큼 뚜렷하고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얼마만큼 수려한 뭔가 차트와 메시지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되는 것처럼 살았던 게 창업 전의 시기였다라고 하면은 창업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되게 바꿔줬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되게 중요하구나 일을 만드는 거는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그때부터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사실 되게 내향형 인간이거든요. 누구 새로운 사람 MBTI 뭐예요? 기억은 안 나는데 I예요? 우선 인트로버트죠. 나 완전 대문자 E인데. 그래서 만나고 나면 되게 피곤해. 아, 그래요? 음. 다음에 조심할게요. 그래갖고 그런데 그리고 사람의 힘이 되게 중요하구나 뭔가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라는 게 뭐 몇 가지 배운 점들이 꽤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던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막스님한테는 그 이런 얘기하면 또 박학다시 오죠. 소셜 커런시라는 표현을 제가 해서 사회적 화폐. 이게 뭐냐면은 자주 쓰는 말씀이 수미상관, 소셜 커런시. 요거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 우공 선생님께서. 예. 이게 사회적 화폐라는 게 뭐냐면은 나의 가치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화폐 동일한 가치 내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그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사람. 마치 EU가 동일 화폐권으로 시장의 크기를 미국 사회처럼 키운 것처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셋이서 만난 게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키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크나큰 희망을 갖고 얘기하고 싶네요. 맞아요. 그 사실은 따로 제가 두 분께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정대만님하고는 우리 레니 서밋처럼 강남 어딘가 장소 빌려가지고 우리가 강연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가 또 우리 우건 선생님께도 결국에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제 요새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환갑인데 자꾸 환갑이야. 환갑인데 요즘은 저는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꼰대가 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밝은 면도 있잖아요. 사실 어두운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뭐 후배들이 됐던 젊으신 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왜냐면 저는 그때 저한테 그런 길들을 알려주신 분들이 없었었거든요. 그걸 혼자 어떻게든 그냥 운이 좋아서 온 것 같아. 운이 좋으신 분들 만나면서 온 건데 왜 없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있었는데 소수 좀 더 많았었으면 내가 더 잘 됐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됐던 거고 오늘 사실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나 오늘 너무 많이 배웠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완결형 경험.
그죠? 그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AI 시대가 AI가 우리의 직업을 뺏어 가든 혹은 우리가 그들을 잘 활용해서 하든 기회를 좀 우리 주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됐던 경험을 우리 스스로가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누가 됐든 간에 그 연령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앞으로 오래 살 거고 또 AI 시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는 특히 우리 40대 우리 동년배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라. 그 참여하는 방법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챗GPT를 쓰시든 아니면 그 투자를 하시든 일단은 이 팟캐스트 구독을 하시면 참여를 그렇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완전 인정. 그렇죠. 참여를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에는 파도를 타야 되거든요. 멀리서 파도 끝났을 때 파도 탈 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공부하시면서 주주가 되시면서 한 주, 두 주 사시고 긴 여정을 가시면서 가장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AI를 이야기했지만 아마 오늘 녹음한 걸 아마 우리가 챗GPT 올려서 요약을 해달라고 그러면 철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인간 본질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내적 경험과 성장을 갈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 포함해서 자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첫 방송 녹음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제가 카톡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예, 그때 더 재밌는 얘기 해주십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막스 우공 선생. 정대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